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연애를 하면서 자꾸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거나 그 부분을 가지고 남들과 자꾸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스쳐가는 인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꾸 상대방을 지적하고 막 뒤에서 깎아내리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가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제가 그때 여유가 있었으면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헤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상대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부족한 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막고 있는 사이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간관계,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남녀관계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는지.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그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으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듣자 하니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는다고 하고 나랑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곳저곳 잘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을 인스타나 카톡에 잘 올리기도 하고 또 본인의 연애를 자랑하듯 소문내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나랑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게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때 상대방의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들은 문제로 느껴지잖아요. 여전히 나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가 반대의 입장인데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 스스로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고 남들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억지로 견디고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다가 이게 곧 자발적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자꾸만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길 원하고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눈치를 줘요.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나에게 질투를 하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일까요? 결국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바라보기는 힘들고 또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 헤어지겠구나. 얘는 어차피 스쳐가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연애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 연애는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바로 싸움의 방식이 너무 안 맞는 사이예요. 서로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인연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남녀가 만났을 때는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싸움의 방식을 맞춰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안 맞으면 남녀 사이는 더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많은 남녀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덧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1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2가 될까요? 당연히 1이겠죠. 근데 연애는 이렇게 수학처럼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가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뇌구조를 살펴보면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 더하기
강요 내지는 집착 내지는 너는 틀렸다 식의 발언이 곧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 관계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부터 바꿔 먹어야 되는 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덧셈은 1 더하기 1이 2이지만 남녀 관계는 1 빼기 1이 2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을 때 너 제발 이것 좀 하지 말아줘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더 하라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부추겼을 때 결국 상대방이 지겨워서 지루해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는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하나하나씩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인끼리 만나다 보면 진짜 이런저런 문제를 다 겪게 되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때 업무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가정에서의 힘든 일, 또는 내가 내적으로 결핍이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과정 안에서 내가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데 안 하거나 아는데도 못 하겠는, 결국에 어떤 핑계를 대든 무슨 이유가 있어서든 노력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기 마련이에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쩌면 지금의 내가 갖기에는, 지금의 내가 쟁취하기에는 벅찬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들 나타나는 문제들이, 나는 아직 취직을 못했는데 상대방은 취직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하지 말고 위로를 바라지도 말고, 내가 너 금방 따라가 줄게, 따라잡아서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더 잘해줄게, 이런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상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회사에 이성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연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 먼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자존감만 떨어진다, 이러면서 자꾸 내 삶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삶에 참견만 하려고 든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진짜 굳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그 회사에서 더 능력 있고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진짜 이런 상황들은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다, 진짜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이 관계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가려던 길을 다시 갈 수 있고 내 삶과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괜찮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